이제 조금 쉬셨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들어갑니다. 자, 합리적 행위 이론하고 계획된 행위 이론이 있는데, 요거는 희한하게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좋아하신다는 걸 문제에 낼 확률도 있겠구나, 예상하시면 되고요. 문제 좀 자주는 아니지만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합리적인 행위 이론. 합리적 행위 이론도 지태행, 아까 지식태도 행위, 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지나가는데 골목에서 사람을 갑자기 죽였어. 근데 왜 사람 죽였어? 라고 하면, 그냥요, 욱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동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걸 우리는 합리적 행위 이론이라고 하고, 이 행위 안에는, 뒤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의 의도는 뭘로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가 태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관적인 규범이에요. 규범. 자, 아까 지태행 기억하시죠? 행위 있고 태도 있고. 그럼 뭐가 있겠어? 앞에 지식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태행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규범 안에도 우리 책에는 신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규범에 대한 지식, 신념이에요. 규범에 대한 신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행동에 대한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좀 이해가 편할 거예요. 자,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는 아이가 있고 담배를 안 피는 아이가 있어. 근데 얘를 보면 아, 얘가 나중에 담배 필 아이, 담배 피지 않을 아이,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배 피려는 의도가 있고 요 아이들은 담배를 피려는 태도가 있어.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있고 부정적인 태도가 있는데 대부분 담배 피는 아이들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애들 담배는 몸에 안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담배 안 필 아이. 근데 담배 은근히 괜찮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되게 멋있잖아요. 텔레비 보면은 담배 피는 모습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행동에 대한 지식이요. 지식. 그래서 담배를 피면 이런 것들이 좋아 라는 지식을 유난히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 몸이 아주 안 좋아. 이런 것도 안 좋고 저런 것도 안 좋아. 라고 해서 부정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거고 담배를 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주관적인 규범은 뭐냐? 규범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닌데 규범은 우리 주변, 특히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데 그럼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하지 마, 안 돼 라고 하면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부분 그런 습성이 있죠. 엄마가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부여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뭐 옳은 말은 들어야지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때? 그걸 내가 느끼는 규범이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 걸 내가 느껴. 이걸 주관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신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담배 피려는 아이들은 담배 피려고는 의도가 있고 이 의도는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이 돼. 담배 흡연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주관적인 규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내가 담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근데 우리 엄마도 담배를 피고 있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나 담배 펴 엄마. 그럼 우리 엄마가 그래 잘됐다 맞담배질 하자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나는 담배를 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여튼 이거를 합리적 행위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계획된 행위 이론이 있어. 여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거예요. 항상 뭐든지 이론은 기본 이론이 있고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 계획된 행위 이론 보시면 행동 있죠. 의도 있죠. 그리고 행위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주관적인 규범이 있고 숟가락 하나 다 얹었잖아요. 지각된 통제행위야. 그러니까 통제행위가 들어가 있어. 이것도 지각된 통제행위가 있는 거죠. 자, 통제행위는 뭐냐면 통제. 이것도 법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다. 아까 규범은 법적인 건 아니지만 통제행위는 법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 피려는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주관적인 규범도 그렇게 세진 않아. 우리 엄마는 막 대면니까 나도 같이 해도 되지.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규범도 좀 낮은 상태야. 근데 우리나라가 담배를 사기 위해서, 특히 청소년이 담배를 사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어 라고 내가 느껴. 그러면 아예 의도도 형성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담배 사기 아주 쉽지 뭐, 금방 쉽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담배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일단 태도는 긍정적이에요. TV를 봐서 TV에서 담배 피우는 게 되게 멋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요. 주관적인 규범도 그렇게 세진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내가 공부만 한다면 그래 담배는 필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부모들이 많이 하거든요. 주관적인 규범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통제도 담배 사기 되게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뭐 신분증 위조하거나 했는데 요새 위조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대학생 형들한테 담배 좀 사주세요 라고 하면 사준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간호학과 남학생들한테 너 사주니? 그랬더니 사주죠. 그래서 내가 왜 사주냐 그랬더니 불쌍하잖아요. 나도 그때 피고 싶었는데. 그래서 뭐가 불쌍해? 막 그랬더니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면서 야 자식 조금만 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피라는 거지 그게 피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배 사기도 엄청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들은 담배를 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합리적 행위 이론에서 이게 아까 빠졌죠. 이게 빠지고 이게 합리적 행위론이라고 했고 이게 의도를 형성하는데 얘가 50% 얘가 50%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떤 거냐? 어떤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태도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규범이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거에 영향을 주는 거를 외생변수라고 얘기했어요. 외생변수. 외생변수에 따라서 태도가 클 수도 있고 규범이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외생변수는 뭔데요? 이게 이제 뭐 성별, 뭐 연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남자아이들한테는 태도가 클 수도 있고 여자아이들한테는 규범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생변수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진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계획된 행위로는 외생변수가 살짝 빠집니다. 외생변수가 빠지고 이 계획된 행위론에는 아까 말한 지각된 통제 요 세 개가 각각 몇 %씩이라는 말은 안 했고 얘네 세 개가 의도를 형성한다 이렇게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새는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이 아직 우리 간호학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리적 계획된 행위론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더 들어갔겠어? 이 세 개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외생변수가 하나 떡하니 들어간 거예요. 외생변수에 따라서 세 개 중에 가중치가 다르다라고 한 게 이거를 합리적 계획된 행위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론할 때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론할 때 되게 편해요.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이론 하나 만듭시다. 그죠? 싫어? 하여튼 계획된 행위론이다. 그래서 저는 박사 수업하면서 그거 많이 해요.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싶다. 그래서 하면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숟가락도 엄청 잘 얹어갖고 말도 잘 만들고 그래서 한 학기에 이론이 한 50개 나왔습니다. 50개.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그러니까 구성요소만 보면 돼. 뭐가 영향을 주는지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죠. 문제들이 나오면 대부분 합리적 행위론에 나와 있는 구성요소가 아닌 거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얘네들 기억하시면 돼. 얘네들 기억하고 그러면 뭐 시험 문제 두 개 비교하면 이러겠죠. 합리적 행위론과 계획된 행위론. 계획된 행위론에는 있는데 합리적 행위론에 없는 거 뭐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지각된 통제 행위 또는